정확하게 높은 거 3개만 딱딱딱 찍어주면 원장님은 그것만 조절하면 되죠. 왜냐? 그것만 높여놨으니까. 아까 교합제 안 되게 다 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점이 이렇게 있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거랑 쓰임새가 있는 거랑은 달라요. 자, ABC 컨택은 했고, 자, 트리포디즘이랑 트리포디즘 2개가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왁스업을 이렇게 해서 기능 교대에 점이 3개가 딱딱딱 찍힌다라고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서도 이렇게 딱딱딱 찍히다라고 사진을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왁스업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구강 안에 찍게 했으니까. 그죠? 그건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을 하시려면 그러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덴탈 테크니션이에요. 기술자. 돈 벌려고 했잖아요. 돈 벌려고. 당연히 뭐 제가 지금 속물로 보여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올린 영상이 속물로 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철을 만들 때 다 환자 생각하고 원장님 편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일할 수 있는지 모든 거를 효율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준다? 시간 대비 그 사람이 남는 게 있을까요? 하루에 저도 크라운 하루에 하나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크라운 값 한 15만원 받아야겠죠. 그죠? 왜냐면 제가 노력한 대가가 그 정도는 돼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합점을 2-3개 찍어준다 해서 그 다음에 밥을 못 먹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밥 먹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철을 만들면서 원장님과 디스커션을 하든 소장님한테 의견을 얘기를 하든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알아줘야 돼요. 라인, 이 라인. 자, 버클 커습 라인이 어떻다, 센트럴 그루브가 어떻다, 이런 단어는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구치부에 아까 이 부분,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은 마지널 리지라고 합니다. 이 마지널 리지 릴리션십, 그러니까 마지널 리지를 전부 다 동등한 선에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널 리지 릴리션십입니다. 들쭉날쭉하면 조기 접촉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거를 한 치아와 한 치아의 마지널 리지를 같은 선으로 만드는 게 마지널 리지 릴리션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버클 커습 라인입니다. 버클 커습 라인, 협측의 상악 협측의 버클 커습 라인. 이거 뭐 이제 뭐 상악의 기능 교두는 이제 링갈 커습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악은 협측의 라인은 뭡니까? 버클 커습 라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죠. 자, 이제 교두와 변연융선과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알고는 있대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예요. 자, 교두대 변연융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교두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보시면 커스프 마지널 리지는 커스트 마지널 리지 교두대 변연융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사람의 90% 이상이 가진 배열 상태지만 커스트 포사가 가장 이상적인 치아 배열이다. 왜? 커스트 마지널 리지는 변연융선 사이에 교두가 들어가서 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대체 이 책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1번을 일치대 이치라고 하고 2번을 일치대 일치라고 합니다. 치아 하나에 그 와에 그 치아 그 기능 교두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치아를 배열을 한번 해보면 옆에 이제 뭐 원장님 미로로 넣지만 우리는 교합기 상에서 바로 옆을 볼 수 있잖아요. 뻥 뚫려 있어요. 이거 뭐 이 전체가 그 음식물 배출로인 것처럼 뻥 뚫려 있어요. 정말 미관상 좋지 않다. 당연히 좋겠죠, 환자한테는.
지축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일치대 일치로 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측방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측방할 때 그럼 교두 다 날려야 됩니까? 그 가운데 선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어 90% 이상이 이렇게 배열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커스트 마지널 리지는 조기 접촉 후 중심 교합 시 0.5에서 1mm 정도 과두가 움직이며 더 들어가서 중심 교합이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에 딱 치아를 맞닿은 부분을 뭐라고 하죠? 중심이라고 하죠. 중심인데 거기서 우리가 좀 더 깨물면 최대 면적으로 닿기 때문에 그걸 중심교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커스트 포사는 접촉하는 즉시 중심교합이 된다. 이거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 책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정말 이런 경우는 많아요. 일하다 보면 배열하다 보면 일치대 1의 경우가 좀 있어요. 무슨 경우일까요? 환자가 턱을 뒤로 당겨서 물었을 때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래 되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중심교합만 보고 만들어줘요. 측방 절대 안 봅니다. 왜? 잘못 무는 확률이 거의 한 80%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측방을 보면서 그 교두를 다 날렸어요. 근데 실제로 환자가 딱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턱이 좀 더 앞으로 물렸어요. 그럼 즉 그 다 날린 교두 어떻게 할 거예요? 레진치 새로 심어줄 거예요? 그럼 그 썼던 레진치 값은 줄까요? 치과에서? 안 줘요. 그래서 일단 중심교합으로 해서 보내요. 보내면 거의 100%가 다시 바이트를 물려서 옵니다. 오면은 살짝 턱이 앞으로 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열을 해요. 배열을 하고 또 중심교합만 보고 그때는 약간의 측방만 보고 보냅니다. 보내요. 보내면 다시 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완성이라고 적혀있어요. 바이트랑 같이 와서. 그러면 바이트를 보면 약간 뜨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측방을 본 다음에 큐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권장드립니다. 자신 있으면 바로 완성해서 주셔도 돼요. 자, 총위치 교합 시 커스트 포사 교합으로 한다는데 이러면 참 보철이 안 이쁘다. 넘길게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서. 교과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은 아닌데 너무 임상을 모른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보다 기공을 잘 하시는 분은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많아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많은 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임상을 잘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총위치 교합 시 커스트 포사 교합으로 한다. 중심일 때, 중심 교합일 때나 과두 위치가 일정하다고 이 문구를 쓰신 분, 만약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정말 이걸 썼다는 거는 총무치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 정도 되니까 이 책을 썼겠죠.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고 정말 본인도 이렇게 배열을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자, 교합 측정해서 측방 운동을 한번 볼게요. 양측성 균형 교합은 뭐냐? 우리가 측방을 했을 때, 턱을 옮겼을 때 작업 측과 균형 측의 그 교두가 모두 닿고 있는 것을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고 합니다. 뭐 양쪽 다 닿는다, 그래야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뭐다? 음식물이 입에 없을 때다. 없을 때.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한쪽으로 사과를 씹어요. 덴처를 했는데, 틀리랬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쪽은 뜨겠죠? 반대쪽은? 그럼 유지가 될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덴처의 리텐션, 덴처의 교합, 그 유지는 교합이 90%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나머지 10%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도까지 다 덮어줘야 되고, 보도까지 다 덮는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하악골에 눈에 안 보이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턱관절을 움직일 때만 툭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더라고 생각하고 그걸 덮잖아요. 그러면은 덴처가 탈락됩니다. 왜냐? 덴처보다 근육보다 인대가 더 세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다 덴처의 보도를 설정하셔야 돼요. 괜히 그 우리 인터넷에 보시면 이제 전정호 선배님 있죠? 전정호 선배님이라든지 강남기 실장님 보면 다 이제 레트로모라 패드에서 내려올 때 협측에서 S자로 꺾이게 만들어줘요. 작품 보시면 됩니다. 작품 보시면 거기를 뭐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꺾이는 부위에 인대가 튀어나와요. 턱이 움직일 때. 그래서 S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피부 점막을 잔존 치조골을 무조건 다 덮는다고 해서 그게 리텐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덴처가 떨어지지 않게 밥을 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과를 씹어도 양쪽으로 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편측성 균형기압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기능교합이에요. 작업측은 닿고 비작업측은 이해가 된다. 왜 그렇게 만들어줄까요? 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 한 예로 들어볼게요. 하악만 덴처로 왔어요. 덴처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상악은 스톤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가 측방을 보려고 하니까 균형 측에서 먼저 접촉 이겨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톤을 깎을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성 균형기압을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위아래다 조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편측성으로 만들어줍니다. 편측성으로 만들어주면 뭐다? 나머지 그 반대편은 구강 내에서 원장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장님도 다 알고 계세요. 기공소에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합기도. 자, 전방운동도 우리가 봐줘야겠죠. 뭐죠? 상악이 뒤로 가는 게, 교합기에서 상악이 뒤로 가는 게 인체에서는 반대로 보면 하악이 앞으로 가는 거죠. 상악이 뒤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악이 앞으로 가는 거고, 그게 전방운동이다. 전방운동은 하악의 절단은 상악의 설측 경사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모두 관여하는 거는 여기 TMJ다. TMJ에서 관절 결절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설측에 닿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 하악의 설측이 안 닿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동안 과두는 하악와의 관절 결절의 각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이때 상악 전체의 설측 경사로가 과두의 관절 결절의 각도보다 적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치아와 치아가 닿지 않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배열할 때 상악 중절치가 어떤 각도로 서 있냐가 엄청 중요하다. 이에는 원칙이 있다. 뭐다? 하악 중절치와 상악 중절치의 경사로가 하악와의 관절 결절보다 각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의 TMJ를 뜯어보는 게 아니니까. 맞죠? 뭐 요즘에는 뭐 시대가 발달을 해서 뭐 CT로 찍어서 뭐 그거를 보고 그 각도를 계산해서 배열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원하는 원장님도 잘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공사도 몇 없다. 그리고 그 기공사들은 그렇게 할 만한 시간도 없다. 집에 가셔야죠. 퇴근하셔야죠. 그죠? 자, 전방운동 한번 볼게요. 보면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치아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자, 기능 교두의 운동로. 우리 책에서 많이 봤죠? 까마귀 발자국 3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자,
자, 평면에서는 직선적이지만 실제로 구강에서는 경사가 막 이렇게 솟구쳐 있는 세 발자국이다.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쳐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런 발자국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후방 운동까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에는 후방 운동이 없어요. 후방 운동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검은색 화살표가. 자, 실제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위에 그림은 상하계 운동로고 밑에 그림은 하하계 운동로입니다. 하하계 그루브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솟구쳐 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 새롭죠?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유튜브로 이걸 보고 계시죠? 저도 유튜브로 많이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아의 배열과 교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마 이걸 3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녹화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 치아의 배열과 교합, 이거는 제 블로그에서 탑 1이에요. 탑 1. 가장 많은 조회수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유입로를 보잖아요. 유입로를 보면 다 배열, 교합, 어찌나 배열과 교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올렸고 이런 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 PPT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 블로그를 그냥 달래요. PPT를 제가 왜 줘야 되죠? 저는 정말 많은 저 그림 하나를 따려고 해도 스캔을 해서 그 다음에 배경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흐릿하게 나온 부분은 또 이제 선명하게 하는 효과도 줘야 되고, 이런 모든 제가 어려운 건 다 거쳐서 이렇게 만든 이 작품을 자기는 수행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달래요. 줄 수 있냐? 무시했습니다. 왜냐? 줄 마음은 없었어요. 제 소중한 자료니까. 대신에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면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건데 이거를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블로그에 그 PPT를 제가 하나하나 이 장마다 다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아마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왜냐? 이런 블로그에 있는 글만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거를 접목한 임상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치아 배열과 교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진의 치과기공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구독을 하시면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갑니다. 그러면은 굳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버스에서 들으면서 가셔도 되고 일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그죠? 좋아요를 왜 눌리느냐? 이거는 좋아요를 눌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배열이라든지 교합이라는 글을 치면은 제 글이 상위로 갑니다. 상위로. 그러면 이 좋은 지식들이 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상진의 치과기공 채널이었습니다.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